이번 강과 이어진 강에서는 클래스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클래스 작성에 관해서 이제 다뤄볼 내용은요, 클래스를 작성하는 방법과 그 클래스 내 메소드를 작성하는 방법, 메소드 사용하는 건 해봤었죠? 그 메소드를 작성해 볼 겁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 간에 상속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상속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동적 타입과 바인딩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객체를 생성하는 메소드, 그 다음에 셀렉터와 프로퍼티에 관련된 내용들을 연달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래스 작성을 왜 해야 되나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이미 제공되어 있는 클래스를 사용하는 방법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다 보면은 어플리케이션 고유의 업무 로직과 그 데이터를 다루기에는 그 SDK에서 제공되는 클래스로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무 로직과 이제 데이터들을 다루기 위한 이제 클래스를 만들고요. 그 클래스를 이용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이 강에서는 이제 사각형을 다루는 프로젝트, 이제 렉탱글스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클래스를 작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고 이제 클래스 만드는 과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야 되는 건요, 프로젝트를 만들 거고요. 이미 이전에서 프로젝트 만드는 과정을 다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래스 파일을 만들 겁니다. 이 파일에다가 이제 클래스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작성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를 만드는 과정은 이미 다뤄본 것처럼 작성하시면 됩니다. 프로젝트를 만들고요. 프로젝트 이름은 rectangles라고 이제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일 만들기를 할 겁니다. 파일을 만들려고 하면은요, 엑스코드 주 메뉴, 맨 왼쪽 위에 있는 파일 메뉴에서 New, 그 다음에 파일을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 엑스코드의 프로젝트 내비게이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있는 것처럼 이제 메뉴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이제 New 파일을 누르게 되면은 새로운 파일 만들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새로운 파일을 만들려고 하면은 화면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새 파일 템플릿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OXX 항목에 코코아 항목에 Objective-C 클래스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하단의 Next 버튼을 누르면 이제 템플릿을 선택하고 이 템플릿에 맞게끔 클래스가 만들어지게 되고 클래스의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가 나타납니다. 여기에 이제 클래스 이름과 이제 부모 클래스를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클래스 이름은요, 사각형을 다룰 거기 때문에 rectangle이라고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 클래스는 NSObject라고 작성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서브 클래스 of라는 부분입니다. 아마도 기본적으로 NSObject가 선택이 되어 있을 겁니다. 혹시 이게 안 되어 있다면 NSObject로 이제 선택해서 입력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클래스를 만들고 나면은요, 이제 그 프로젝트 내비게이터에는 이제 .h와 .m 파일 두 개가 보입니다. rectangle.h와 rectangle.m 두 개의 파일이 rectangle이라는 클래스를 작성하기 위한 파일이 되겠습니다. 클래스 파일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클래스를 구성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클래스 파일을 만들어 봤는데요. 클래스 파일의 이름은 클래스의 이름에서 파일 이름을 이제 만들어 옵니다. 꼭 같지 않아도 되지만 이제 처음에 접하실 때는 이제 같이 작성하는 것이 이제 코드를 작성할 때 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파일을 두 개가 만들었는데요. 하나는 .h로 끝나는 헤더 파일이 되고요. 이거는 이제 클래스를 선언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확장자가 .m인 구현 파일은 이제 이 클래스에 동작하는 부분을 작성하는 구현부가 됩니다. 이렇게 두 개의 파일로 나눠져 있고요. 일반적으로 그 헤더 파일은 공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구현 파일은 공개하지 않는 경우들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선언하는 부분, 헤더 파일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를 선언하는 부분은요, 이 클래스가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를 하기도 합니다. 그
그 다음에 클래스를 선언하는 부분에 대한 형식을 보면은 골뱅이 인터페이스로 시작해서 골뱅이 end로 끝납니다. 그 다음에 골뱅이 인터페이스 다음에 클래스 이름을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콜론 뒤에는 부모 클래스의 이름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rectangle.header 파일을 보게 되면은 골뱅이 인터페이스 다음에 클래스 이름인 rectangle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부모 클래스인 NSObject가 나타납니다. 클래스의 구현 파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의 구현 파일은 이 클래스에 있는 행위들이 어떻게 동작하나 그 상세 코드를 작성하는 부분이 이제 구현 파일이 되겠습니다. 이 구현 파일, 즉 클래스 구현부가 들어가 있는 이 파일은 골뱅이 implementation으로 시작해서 골뱅이 end로 끝납니다. 그래서 rectangle.m 파일을 보게 되면요, 이제 골뱅이 implementation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인 rectangle 들어가고 골뱅이 end로 끝납니다. 그 다음에 맨 위에는 샵 import 해가지고 헤더 파일 rectangle.h를 import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클래스 정의하는 부분이랑 클래스 구현하는 부분 두 개의 파일을 봤었고, 어떠한 형식으로 클래스를 선언하고 어떠한 형식으로 클래스 구현 부분을 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클래스 파일을 굉장히 쉽게 만들었습니다. 그냥 파일 템플릿을 이용했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만 입력하는 것만으로 이제 저절로 클래스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뭔가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가 다룬 이제 데이터인 멤버 변수를 작성할 건데요. 이 멤버 변수라는 게 클래스에서 다루는 데이터에 해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만든 클래스는 사각형이라는 클래스입니다. 이 사각형은 어떤 데이터로 구성되냐면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rectangle이라는 클래스 안에는 이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에 해당하는 멤버 변수를 선언할 겁니다. 클래스의 멤버 변수 선언할 때는 이제 어느 곳에 선언하느냐 두 방법이 일단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클래스 선언 부분, 즉 헤더 파일에 선언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클래스 구현 부분, 즉 .m 파일에다가 작성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 선언부에 작성할 때는 이제 골뱅이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 콜론, 부모 클래스, 그 다음에 중괄호를 이용해서 그 안에다가 작성합니다. 일단 사각형의 가로 길이에 해당하는 위드 작성하는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중괄호 이용해서 위드라는 걸 작성을 합니다. 이거에 대한 타입은 인티저 타입으로 이제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선언부가 아니고 구현부에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구현부에 작성할 때도 마찬가지로 중괄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위드라고 이제 멤버 변수를 선언하면 됩니다. 이 두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두 군데 다 똑같은 이름으로 선언하면은 에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헤더 파일에는 선언하는 부분, 클래스를 선언하고 이제 해설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얘는 외부로 공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해도 상관없지만 이 멤버 변수를 이제 사용한다는 것을 공개하고 싶으면 헤더 파일에 작성하면 되고요. 공개하지 않을 때는 구현 파일에다가 작성합니다. 이번에 다룰 거는 이제 클래스의 행위인 메소드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소드에 관련돼서는 이제 좀 다뤄볼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메소드를 선언하는 것과 구현하는 부분, 그 다음에 메소드가 이제 인스턴스 메소드와 클래스 메소드로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메소드 실행 결과, 그 다음에 메소드를 실행하면서 데이터를 전달해주는 파라미터, 그 다음에 데이터를 입출력하기 위한 목적의 메소드, 그 다음에 이제 포인터 셀프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메소드를 선언하고 구현하는 부분을 다뤄볼 건데요. 이제 메소드라는 것은 클래스가 동작하는 행위들을 코드로 옮기면 이게 메소드가 됩니다. 그래서 메소드는 이제 선언 부분이랑 구현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메소드를 선언하는 부분은 클래스 헤더 부분에다가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메소드를 헤더에 선언하는 부분을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헤더라는 것이 클래스를 사용하는 설명서인데 설명서에 누락됐기 때문에 클래스 외부에서 이 메소드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메소드, 이 행위를 클래스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헤더 파일에다가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숨기려고 하면은 메소드 선언 부분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의 구현 부분 .m 파일에는 이 메소드가 어떻게 동작하는 코드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렉탱글에다가 한번 메소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이다 보니까 사각형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이제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행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위를 코드로 옮기자고 하니까 사이즈라는 이름의 메소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즈라는 메소드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목적이고, 이 사각형의 넓이는 클래스 외부에서 궁금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소드 헤더 부분에 선언을 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소드 선언을 헤더 파일에다가 할 거고요. 하는 방법은 이렇게 작성합니다. 일단 마이너스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일단은 마이너스를 사용하고요. 마이너스의 의미는 이제 조금 이따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가로 안에는 이제 이 행위에 대한 결과 그거를 인티저로 해가지고 이제 정수형 타입이 되는 거고, 메소드 이름은 size라고 작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메소드를 선언하고요. 그 다음에 메소드 구현 부분 .m 파일에 가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선언한 부분과 똑같은 형식으로 만들되 중괄호 안에다가 이 메소드가 동작하는 코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size란 메소드는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 멤버 분수를 선언한 거를 곱한 그 결과를 반환하도록 작성했습니다. 메소드를 선언하고 구현하는 부분을 봤는데 선언할 때 앞에 마이너스라는 기호를 붙이는 거를 좀 궁금해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마이너스라는 기호는요, 이제 메소드를 구분하는 인스턴스 메소드와 클래스 메소드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기호가 됩니다. 그래서 인스턴스 메소드와 클래스 메소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스턴스 메소드는요, 이제 마이너스 기호로 시작하도록 선언합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 메소드는 마이너스 대신 플러스 기호로 시작하도록 이제 작성합니다. 두 개에 대한 차이점은 일단 메시지식, 즉 메소드를 호출하는 메시지식에서 메시지에 대한 리시버 위치에는 객체가 들어가는 게 인스턴스 메소드, 그 다음에 클래스가 들어가는 게 클래스 메소드입니다. 그 다음에 인스턴스 메소드 같은 경우는요, 클래스에 작성한 멤버 변수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클래스 메소드는 클래스에 작성한 멤버 변수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선한 예제를 보면은 이제 인스턴스 메소드는요, 앞에 마이너스가 붙고요, 클래스 메소드는 플러스가 붙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하는 코드를 보면은 이제 인스턴스 메소드는 이제 그 객체에 대한 이제 포인터 변수에다가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클래스 메소드는 사용할 때 앞에 클래스를 작성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클래스 이름은 대문자로 시작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변수의 이름은 소문자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인스턴스 메소드를 선언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턴스 메소드를 선언할 때는, 클래스에 선언할 때는 맨 위에 있는 것처럼 이제 마이너스 기호를 이용해서 선언하고요. 사용할 때는 객체를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룩에 init 하는 코드가 필요하고요. 얼룩에 init한 거에 대한 포인터 변수에다가 이렇게 메소드를 이제 호출하도록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인스턴스 메소드 같은 경우는 이제 멤버 변수에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구하는 이런 기능은 인스턴스 메소드로 작성합니다. 이에 비해서 클래스 메소드는요, 맨 위에 선언하는 부분 가게 되면은 플러스로 이용해서, 플러스 기호를 이용해서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 메소드를 사용할 때는 객체 생성을 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을 이용해서 바로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클래스 메소드는 멤버 변수에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size라는 메소드를 혹시나 클래스 메소드를 작성했다 싶었을 때는 width랑 height에 대해 접근이 불가능하고요.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은 에러가 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클래스 메소드와 이제 인스턴스 메소드를 구분을 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내가 메소드 필요하다 그랬을 때 얘가 인스턴스 메소드로 만들어낸 상황이 있고요.
아니면 클래스 메소드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거를 잘 구분하셔가지고 메소드를 선언하고 구현을 해야 됩니다. 메소드를 선언할 때 메소드 맨 앞에 있는 기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기호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가로 안에 작성하는 이제 리턴 타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소드라는 것은 이제 클래스가 수행하는 행위들을 이제 메소드라고 하죠. 이런 행위를 하고 나서 그 결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사각형 객체의 넓이를 구한다. 넓이를 구하는 동작을 하고 나서 넓이가 얼마라는 값을 다시 알려줘야 되겠죠. 즉 센더가 리시버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동작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면 리시버가 뭔가 동작을 하고 난 결과를 다시 센더에게 알려주는 게 return이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메소드를 선언할 때는 이제 실행 결과에 대한 반환 값이 있으면 반환 값의 타입에 맞도록 선언을 하고요. 반환 값이 없는 경우에는 void로 작성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에 있는 코드처럼 메소드 1은 이제 인티저 타입 반환 타입인 거고, 메소드 2는 이제 ns 스트링 문자열을 반환하는 이제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반환값이 없으면 void라고 작성합니다. 그럼 메소드 구현 부분에 가게 되면은 반환 타입에 맞게끔 이제 결과를 반환하도록 return이라는 걸 이용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메소드 2는 만약에 인티저 타입이다 그랬을 때는 인티저 타입의 변수를 반환하도록 작성할 수 있을 거고, 메소드 3 void 형태다 그랬을 때는 return을 생략해도 되고, 아니면 return하고 뒤에 값이 없이 그냥 return만 작성해서 이제 메소드를 이제 마치도록 작성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볼 거는 이제 메소드에 대한 파라미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전 강의에서 메소드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봤죠? 이제 사용할 때 파라미터가 있는 메소드를 사용해 봤습니다. 그거를 이제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클래스에 작성한 이제 이 메소드가 수행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전달할 때 파라미터를 이용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사각형을 다루죠. 사각형의 가로의 길이와 세로 길이가 서로 이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가 값이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넓이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로 길이를 얼마라고 설정하는 그런 행위, 이런 것도 이제 메소드로 동작하면서 가로 길이가 얼마라고 하는 정보를 전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파라미터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할 때를 좀 생각해 보시면, 이제 파라미터라는 거는 파라미터 레이블을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콜론, 그 다음에 타입을 적고 파라미터 변수 이름을 작성하죠. 요거가 똑같이 이제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가로 길이를 설정해주는 이제 메소드 setWidth라는 메소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etWidth 그 다음에 콜론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가로 안에는 타입 인티저 타입으로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 파라미터에 대한 변수 이름 newWidth라고 작성합니다. 그 밑에 두 번째 있죠. 여기서는 setWidth 다음에 newWidth라는 이제 파라미터 변수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라미터에는 height라고 부르는 이제 파라미터 레이블을 이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콜론을 적고 타입으로는 인티저, 그 다음에 newheight로 작성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일종의 패턴이 보입니다. 뭔가 파라미터는 앞에 레이블이 붙습니다. 그렇죠? 그 사이에는 콜론이 붙고요. 그래서 파라미터 레이블 콜론 파라미터, 파라미터 레이블 콜론 파라미터, 이런 이제 패턴으로 이제 메소드가 구성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선언을 했으면 이제 메소드를 구현해야 되죠. 구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선언한 형식 그대로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중괄호 안에다가 메소드를 이제 동작하는 부분 코드를 작성하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가로 길이와 이제 세로 길이를 설정해주는 메소드이기 때문에 이제 파라미터로 전달받은 이 정보를 이제 멤버 변수에다가 이제 할당하도록 작성한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성한 메소드는 이제 실제 사용할 때 이제 포인터 변수를 이용해서 메소드 호출하듯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setWidth라는 메소드 사용했고요. 두 번째 밑에 setWidth,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라미터인 height를 이용해서 이제 값을 설정해주는 메소드 사용 코드가 되겠습니다.
클래스에 이제 메소드를 이제 선언하고 작성하고, 그다음에 파라미터를 작성하는 방법까지 봤습니다. 이제 메소드에 대한 목적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고 출력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에 있는 데이터들은 이제 보통 이제 메소드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얻거나 이제 데이터를 설정하도록 합니다. 이거를 이제 객체 지향 개념에서 이제 캡슐화라고 하게 되는데, 클래스에 있는 데이터들을 이제 함부로 설정할 수 없도록 이제 막아버렸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별도의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제 설정하도록 혹은 값을 얻어오도록 이제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런 목적의 메소드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getter와 setter 메소드라고 부릅니다. 먼저 setter 메소드는 이제 데이터의 값을 설정하기 위한 의도로 만든 메소드가 이제 setter 메소드가 되고요. 그다음에 getter 메소드는 반대겠죠. 클래스에 설정되어 있는 데이터, 그 값을 얻어오기 위한 의도로 작성한 메소드가 getter 메소드입니다. 그러면 setter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setter 메소드는 이제 변수 이름에다가 이제 앞에 set을 붙여서 사용합니다. 이때 변수 이름 첫 글자를 이제 대문자로 변경해서 이제 작성합니다. 이게 이제 오브젝티브 C에서 하는 setter 메소드에 대한 이름 규칙이 됩니다. 그 다음에 setter 같은 경우는 이제 값을 설정하는 목적이다 보니까 반환값이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파라미터가 하나 필요하죠. 값을 설정하기 위해서 정보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변수 타입과 똑같은 타입으로 파라미터를 하나 선언합니다. 그래서 사각형 클래스, rectangle 클래스의 가로 길이를 설정하는 메소드 선언 부분은요, 이제 화면 중간에 있는 코드처럼 set width라고 하는 메소드, 반환값은 없기 때문에 void, 그 다음에 파라미터로는 멤버 변수와 같은 타입으로 인티저, 그 다음에 파라미터 이름을 넣어줍니다. 메소드 구현 부분은 setWidth라는 메소드 구현 부분이고요. 파라미터로 전달받은 데이터를 멤버 변수에 설정하도록 작성했습니다. 이제 getter 메소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getter 메소드 이 이름의 규칙은 멤버 변수 이름과 똑같이 작성합니다. 이 부분은 좀 다른 언어와는 좀 생소한 부분이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많이 사용되는 자바 언어에서는 이제 get자를 붙이는데 오브젝트-C에서는 그냥 변수 이름과 같도록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반환값은 이제 데이터를 얻어오는 목적이다 보니까 멤버 변수와 똑같은 타입으로 작성하고요. 이번엔 파라미터를 작성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파라미터가 없습니다. 그러면 rectangle 클래스에서 가로 길이를 설정했으면 이 사각형의 가로 길이가 얼마인가, 가로 길이를 얻어오는 메소드는 width라는 부르는 메소드로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소드 구현 부분은 이제 가로 길이를 반환하는 거기 때문에 return width라고 작성하게 되면은 이제 가로 길이에 대한 setter, getter 메소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클래스를 작성하는 예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 클래스를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사각형의 가로와 세로 길이를 다루는 멤버 변수를 정의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각형의 넓이를 계산하기 위한 행위인 size라는 메소드를 만들 거고, 이렇게 정의한 사각형을 이용해서 크기가 20, 30인 사각형 객체의 넓이 구하는 코드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엑스코드를 이용해서 클래스와 메소드를 사용하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화면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드는 템플릿 화면입니다. 이 템플릿 화면은 엑스코드에서 파일의 New, 프로젝트 메뉴를 통해서 열 수가 있습니다. 이제 프로젝트 템플릿에 가서 이제 OXX 항목에 어플리케이션 항목을 선택하고요. 거기서 커맨드 라인 툴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넥스트를 누릅니다. 다음에 프로덕트 네임에는 rectangles라고 하는 프로덕트 네임으로 선택하고요. 프로젝트 이름을 이걸로 선택하고 오거나이제이션 네임, 컴퍼니 아이덴티파이어에는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넥스트를 누르고 프로젝트가 저장될 폴더를 선택을 하고 크리에이트를 누르면
프로젝트를 만드는 과정이 끝납니다. 이 다음에 할 것은 이제 사각형을 다루기 위한 클래스를 만들 것입니다. 이 클래스의 이름은 rectangles라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를 만들려고 할 때는 엑스코드의 파일 메뉴의 New에 파일을 선택해도 되고요. 아니면 프로젝트 내비게이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런 메뉴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메뉴에서 New 파일을 누르게 되면 마찬가지로 새로운 파일을 만들기 위한 템플릿이 나타납니다. 이 템플릿에서 코코아 항목의 Objective-C 클래스를 선택을 하고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은 클래스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클래스에 대한 이름을 rectangle이라고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 클래스에는 NSObject를 선택하겠습니다. 이미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예전에 다른 클래스를 만들었다면 내가 NSObject로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Next를 누르면 이 클래스 파일이 만들어질 폴더를 선택하고요. Create를 눌러가지고 클래스 파일 만드는 과정이 끝납니다. 그래서 헤더 파일 보면은 이렇게 NSObject 클래스를 상속받은 rectangle이라는 클래스가 만들어진 걸 볼 수 있고요. 구현 파일에는 rectangle이라고 하는 implementation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음에 할 것은 뭐냐, 이 사각형이라는 클래스에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다루기 위한 멤버 변수를 선언할 것입니다. 전에 멤버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이 헤더에다 할 수도 있고 구전 파일에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단 헤더에다 한번 선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더에 중괄호 블록을 이렇게 만들고요.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인티저 타입으로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인티저 타입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width와 height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rectangle이란 클래스가 width랑 height라고 부르는 정수형 타입의 멤버 변수를 선언하게 됩니다. 이 멤버 변수 선언은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구현 파일에다가도 이렇게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파일의 차이는 이미 설명드린 대로 헤더 파일은 공개를 하고요. M 파일은 공개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멤버 변수 선언한 것을 공개하고 싶지 않을 때는 이렇게 구현 파일에 넣기도 합니다. 지금은 헤더 파일에 넣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중에 한 가지로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멤버 변수 선언을 했고요. 이 멤버 변수에 있는 값을 설정하거나 얻어오기 위한 메소드를 작성할 것입니다. 아까 setter와 getter라고 설명드린 그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클래스에 선언한 요로 멤버 변수는 일반적으로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없다 보니까 getter와 setter의 메소드에 대한 도움을 얻습니다. 먼저 가로 길이에 대한 setter 메소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setter 메소드는 반환 타입은 없고요. setter 메소드의 메소드 규칙은 set으로 시작하되 멤버 변수의 이름을 그대로 갖다 쓰는데 그 첫 글자를 대문자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멤버 변수의 파라미터와 동일한 형태로 작성해주면 됩니다. 이제 구현 파일로 가서 요거에 대한 구현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메소드 작성에 대한 엑스코드의 자동 완성에 대한 팁을 하나 드리자고 하면은 엑스코드는 지금 최대한 개발자한테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헤더 파일만 봤을 때는 이 클래스, rectangle이라는 클래스 안에는 setWidth라는 메소드를 선언했기 때문에 엑스코드는 뭐를 예측할 수 있느냐? 이 개발자가 rectangle 클래스 안에 선언한 setWidth라고 하는 메소드의 구현 부분을 작성하겠구나 라고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 완성으로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스턴스 메소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만 치고요. 메소드의 이름 일부를 치면은 이렇게 자동 완성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엔터키를 누르면 자동 완성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터 메소드가 하는 일은 멤버 변수에 있는 값을 파라미터로 넘겨받은 값을 넣어주는 게 세터 메소드가 하는 일입니다. 이번엔 게터 메소드를 만들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터 메소드는 세터 메소드와 마찬가지로 인스턴스 메소드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반환 타입은 멤버 변수 타입과 동일한 타입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다른 언어와 다르게 오브젝트-C에서는 게터 메소드를 멤버 변수와 똑같은 이름으로 만듭니다. 다른 언어, 자바 같은 언어에서는 get이라는 글자를 앞에다가 넣어주곤 하게 되는데 오브젝트-C에서는 이름 규칙이 멤버 변수와 똑같이 작성합니다. 이제 구현으로 가가지고 가로에 대한 길이를 반환해주는 width란 메소드를 작성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스턴스 메소드니까 마이너스를 적고요. 그 다음에 width로 시작하니까 자동 완성된 걸 이용해서 엔터키를 누르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메소드의 목적은 가로의 길이를 알려주는 게 이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가로 길이를 set하고 get하는 메소드의 완성이 끝났습니다. 마찬가지로 높이에 대한 것도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하이트를 만들고 높이를 설정해주는 메소드 구현입니다. 그 다음에 높이에 대한 정보를 얻어오는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set, get은 이렇게 간단한 코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할 것은 뭐가 있느냐? 이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이용해서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행위를 size라는 메소드로 구현을 할 것입니다. 사이즈에 대한 결과를 다시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반환 타입으로 인티저로 만들 거고요. 사이즈란 메소드, 그 다음에 파라미터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이미 사각형 객체에 설정되어 있는 가로와 세로 길이를 이용할 거기 때문에 파라미터가 없는 사이즈 메소드를 만듭니다. 구현 파일로 가서 이 사이즈 메소드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턴스 메소드고 사이즈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메소드 완성을 하고, 여기서 하는 일은 이 사각형 객체에 설정되어 있는 멤버 변수 width와 height를 이용한 결과를 반환하도록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각형 클래스의 가로와 세로 길이에 대한 setter, getter 메소드, 그 다음에 넓이를 구하는 size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메인 메소드로 가서 메인 함수로 가가지고 이 사각형에 대한 객체를 만들고 가로와 세로 길이를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넓이를 구하는 로직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함수로 가서 렉탱글에 대한 객체를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임포트를 이용해서 렉탱글이라고 하는 헤더 파일을 임포트 하고요. 여기서 렉탱글 객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타입이다 보니까 앞에 스타를 붙이고 포인터 변수를 하나 선언하고 얼록을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대괄호를 누르면 왼쪽 대괄호를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init 렉탱글이라는 객체를 하나 만들었고 렉탱글에다가 요 메소드 출식은 대괄호로 누르고요. 앞에는 리시버에 해당되는 렉탱글 객체에 대한 포인터 변수를 넣습니다. 가로 길이를 20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set height에서 세로 길이를 30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잘 설정이 됐나 안 됐나, 세터 메소드가 잘 동작하나 동작하지 않나, getter 메소드를 이용해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로그를 이용해서 width는 정수형일 때 %d로 찍겠습니다. d로 찍고 여기다가 width 메소드와 height 메소드를 이용해서 잘 되나 안 되나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런을 누르고요. 콘솔에 값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티저스 사이즈는 rect의 사이즈란 메소드를 통해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nslog 이용해서 그 결과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 by 30짜리 사각형의 사이즈는 rect의 사이즈란 함수를 이용해서 합니다. 사이즈라고 하는 멤버 변수에 할당을 했군요. 이렇게 런을 하면은 이거의 결과가 620에 30 곱한 결과 600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렉탱글이라는 클래스 하나 만들어 봤고요. 이 클래스에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멤버 변수 선언을 해봤습니다. 렉탱글 안에 width랑 height란 메소드, 멤버 변수 선언했었고, 그 다음에 이 멤버 변수의 값을 get하는 setter와 getter 메소드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멤버 변수를 이용해서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size라는 함수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클래스를 준비하는 과정이었고요. 이렇게 준비해 놓은 클래스를 사용하는 것도 해봤습니다. 렉탱글 객체를 얼룩에 init해서 만들었고, 그 다음에 setter 메소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집어넣고요. 그걸 이용해서 size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그 결과를 확인해보는 작업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클래스에 필요한 이제 메소드와 이제 멤버 변수를 작성하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이제 클래스를 사용할 때 이제 셀프라는 거를 좀 사용할 필요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객체에 접근할 때는 그 객체를 만들고 나서 이 객체에 대한 이제 포인터 변수를 이용해서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 화면에 있는 것처럼 렉탱글 클래스에 얼룩에 init 해가지고 객체를 만들고 그 객체에 대한 포인터 변수인 rect, rect를 이용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rect의 size란 메소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클래스 외부에서 렉탱글 클래스가 아닌 다른 클래스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럼 만약에 클래스 내부에서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그랬을 때는 화면에 있는 것처럼 셀프라는 걸 이용해서 사용합니다. 즉 화면상에 있는 코드는 rectangle.m에 있는 rectangle 클래스의 구현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width라는 메소드를 이미 작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한 번에 작성하는 setWidth,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라미터는 height 이 메소드를 작성할 수 있을 거고요. 여기서는 이미 있는 메소드, 이미 작성해 놓은 메소드인 setWidth 메소드를 사용을 할 겁니다. 이때는 객체를 참조하기 위해서 셀프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셀프의 setWidth라고 하게 되면은 바로 위에 작성한 메소드, 그 메소드가 동작하고요. 그러면서 파라미터로 전달받은 데이터를 다시 또 파라미터로 전달하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이제 클래스를 조금 업그레이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셀프를 이용할 거고요. 이 셀프를 이용한 코드가 뭐가 있냐면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동시에 설정하는 메소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사각형을 판단하는 행위인 isSquare라는 메소드도 한번 추가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만들었던 rectangles라는 프로젝트에다가 더 추가할 거고요. rectangle이라는 클래스에다가 좀 더 기능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코드는 아까 했던 거 width와 height를 설정하는 코드가 있고 크기를 구하는 코드를 작성했었습니다. 이제 가로와 세로를 동시에 설정하는 메소드를 만들 때
셀프를 이용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제 렉탱글로 가서요. 그 메소드를 만들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세터이다 보니까 보이드 형태로 만들면 되고요. 두 번째 파라미터에 대한 레이블 하이트라고 적고 인티저 new 하이트라고 파라미터 레이블과 파라미터에 대한 이름을 작성. 이제 구현 파일로 가서요. 맨 위에다 적을게요. set with 자동 완성된 걸 이용해서 메소드 규격을 만들고 원래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얘보다는 이미 기존에 작성됐던 기능을 재사용하는 것이 훨씬 좋은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셀프의 set with를 이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셀프의 set height를 이용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클래스 내에서 rectangle이라는 클래스 안에서 렉탱글 객체, 현재 동작 중인 렉탱글 객체를 참조할 때에는 이렇게 셀프를 이용합니다. 이게 클래스 내부에서 이제 그 객체를 참조하기 위한 용도인 거고요. 외부에서는 포인터 변수를 이용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소드 사용해 봐야죠. set width와 height를 이용할 건데 20 곱하기 30이었다면은 이제는 30 곱하기 40으로 해서 크기를 다시 바꿔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보겠습니다. 런을 하면 이제 가로와 세로가 30, 40으로 설정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에 대한 넓이는 1200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셀프를 이용해서 이제 세터를 하나 더 만들어 봤습니다. 위드와 하이트를 동시에 설정하는 메소드고요. 하나의 클래스 내에서 다른 메소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셀프를 이용하는 코드를 작성해 봤습니다. 다음에 할 것은 뭐냐? 이게 정사각형인지 아닌지 판단해주는 행위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사각형이 가지고 있는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이용해야 되는 메소드다 보니까 그 메소드의 위치는 rectangle 클래스가 어울립니다. 그래서 isSquare라는 메소드를 만들 거고요. 내부에 저장되어 있는 객체가 다루는 데이터를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인스턴스 메소드가 되고 사각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결과가 예 아니면 아니오다 보니까 불리한 타입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별도의 파라미터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클래스 안에 정의되어 있는 width와 height를 이용할 거기 때문에 파라미터를 정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현 파일로 가서 isSquare라는 메소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사각형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가로의 길이와 세로 길이가 동일하면은 yes로 반환하면 됩니다. 즉 정사각형이 되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return no로 하면 됩니다. 이 네 줄의 코드를 한 줄로 줄이자고 하면은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결과가 yes냐 no냐에 따라서 반환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추역해서 적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메인으로 가서 요 정사각형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주는 로직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작성했던 코드는 주석으로 좀 맞고 다시 새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객체를 하나 만들 거고요. 하나는 정사각형이고 하나는 정사각형이 아닌 걸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사각형이 아닌 R1이라는 걸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얼룩에 init에서 만들고 R1에 set with height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width는 10, height는 20으로 만들고요. 그 다음 ns로그 이용해서 이거에 대한 결과를 출력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불리한 타입은 %d를 이용해서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isSquare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런을 하면은
0이 나타나게 됩니다. 0은 no에 해당하게 되고요. 10 곱하기 20은 정사각형이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은 정사각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R2라는 렉탱글 객체를 만들 거고요. 올록의 init하고 R2에 이번에는 좀 전에 만들었던 set mid와 height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동일하게 만들고 nslog 이용해서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런을 하면 이번엔 1이 나타나게 됩니다. 1은 yes가 됩니다. 얘를 조금 더 좀 재밌게 출력하기 위해서 %d 대신 골뱅이로 만들고요. 사막연산자를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사막연산자를 물음표를 이용해서 조건식을 작성하고 이 조건식이 만족하면 물음표 다음에 있는 게 실행되고 그게 아니면 콜론 뒤에 있는 게 실행이 됩니다. 다시 런을 하면 이번엔 yes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셀프를 이용한 이제 메소드를 한번 사용해 봤고요. 셀프가 이런 용도로 클래스 내부에서 객체를 참조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었고 isSquare란 메소드를 구현해 봤습니다. 이걸로 이제 실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클래스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클래스 파일을 만들고 그 클래스의 선언부와 구현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그 다음에 클래스의 멤버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을 봤고요. 그 다음에 메소드를 이제 작성해 봤죠. 메소드를 선언하는 부분, 그 다음에 구현하는 부분을 봤었고, 메소드가 인스턴스 메소드와 클래스 메소드로 나눠지는 걸 봤습니다. 그 다음에 메소드의 반환 타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메소드의 파라미터들을 선언하고 그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구현하는 법도 좀 봤습니다. 그 다음에 메소드 중에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설정하고 반환해주는 getter와 setter 메소드를 알아봤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클래스 작성하는 이제 이 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